자, 이번 시간에는 수병학 같이 공부할게요. 수병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수병학이 이제 한 40% 정도 하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 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뭐 세균에 의한 병,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진균에 의한 거, 조균에 의한 거, 종자식물, 뭐 불안정균 뭐 등등 있어. 걔네들의 병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그 병의 특징이 뭔지, 그죠? 등등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잘해가지고 잘해놓은 걸 가지고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저 대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나무의 병을 고치는 게 되게 멋지잖아. 그래가지고 나무의 병을 고친다. 막 이래가지고 의사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의과대학은 못 갔어도 내가 산림과를 와서 나무 의사라는 얘도 사자 들어가는 거라고, 그지? 나무 의사를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인간이든 아니면 애견이라든지 되게 고귀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병에 나거나 이러면 고치지만, 산림 같은 경우는 이 수병과 관련돼 가지고 그 나무 하나하나를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차라리 베버리고 딴 거를 갱신하는 게 낫지. 그 값어치가 그만큼 인간이라든지 동물 이런 것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제라든지 예찰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수병의 원인과 관련돼 보면, 수병의 원인이란 별표 병원이 있고 병원체가 있네요, 그죠? 보기로 나와가지고 고를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병원이란 수목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그래서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생물적인 것 외에 화학적 물질이나 기상인자 같은 무생물도 포함이 된다. 병원이 뭐냐? 우리가 가는 하스피털 그 병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이 생물이거나 밑줄 생물이거나 바이러스일 때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잖아. 바이러스 몸뚱아리 혹은 생물의 몸뚱아리. 그래서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 병의 원인을 통틀어서 병원이라고 하고, 특히 생물이거나 바이러스일 때는 걔를 병원체라고 한다. 걔를 지목을 했을 때. 또 균류일 때는 병원균이라고 한다. 병원균. 병원체, 병원균. 병의 원인의 균. 병원체, 바이러스하고 생균이라고 했죠. 그 고유의 기주를 가진다. 비주. 종류에 따라 많은 종류의 수목을 침해하는 이른바 기주 범위가 넓은 다변성인 것, 특히 뭐 잿빛 곰팡이균 같은 거, 특정 수목만 노리는 한정적인 낙엽속 끝마름병 같은 병균이 있다. 우리가 이 기주와 관련된 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기주와 관련된 거 별표. 자, 병원을 분류할 때, 병의 원인을 분류할 때 생물성 원인, 비생물성, 전염성, 비전염성 이렇게 나누는데, 바이러스를 포함하며 전염성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병을 전염성병 또는 기주성병이라고 하고, 비생물성 원인, 그다음에 전염성 병염성병 별표. 우리가 얘네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바이러스병에 대한 특징, 종류,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류는 각각에 대한 특성이 있겠지, 그죠? 그죠? 또 병원이 뭔지, 증상이 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가 가능하지, 또는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 마이코플라스마도 마찬가지고, 세균, 진균, 조균, 종자식물, 선충 다 마찬가지예요. 특징, 종류, 방제. 그 종류 중에 걔네들의 특성, 병원, 증상, 치료, 방제. 얘네들 외우는 게 80% 이상이에요. 그죠? 종류들이 막 있겠지. 요 순서. 시험 볼 때 바이러스에 의한 병 특징을 알면은 무슨 병 나왔을 때 최소 2개 이상 지을 수 있어. 바이러스 병에는 종류가 뭐가 있고, 마이코플라스마의 종류가 뭐가 있고, 종류만 알아도. 그런 별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비전염성병. 전염이 안 돼. 밑줄. 부적당한 토양 조건에 의한 병.
토양 조건이 막 과다하게 질소질 비료가 많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세균도 많겠고 병균도 많겠죠. 토양 수분의 과부족이다. 토양 수분의 양분 결핍 또는 과잉, 토양 중의 유독물질, 통기성 불량, 토양 산도의 부적합으로 인해 가지고 부적당한 토양에서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날 수 있고, 기상 조건, 고온, 저온, 광선, 건조와 가습, 풍풍 여러 가지 얘기해 가지고 유기물에 의한 병, 주로 대기물에 의한 연해, 대기오염, 광독, 토양오염 등에 의한 염해, 농약에 의한 해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고, 농기구에 의해 가지고도 기계적으로 상해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농기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 병의 종류 중에 어디에 병에 옮길까? 농기계에 의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삽 같은 경우다 그러면 주로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농기계에 의해 가지고 병이 뭐 걸렸다 그러면 땅과 관련된 병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럼 보기 4개 중에 2개는 아마 땅과 관련된 병이 아니고 나머지 2가지는 땅과 관련된 병일 거고, 내가 못 외워서 2가지 중에 그죠? 25%에서 50%로 찍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방제도 마찬가지야. 땅에서 걸리는 병인데 뿌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토양과 관련, 토양에 뭐든 약을 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와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병원에 주된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유인이 있단 말이에요. 병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인, 너 때문에 걸린 거야.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려갖고 내가 뽀뽀를 해가지고 감기를 걸렸다. 그럼 내 감기에 대한 바이러스의 주인은 뭐가 돼?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그죠? 맞아요? 여자친구랑 뽀뽀를 해서 걸린 거기 때문에 그 뽀뽀한 거가 유인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주인의 역할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 그죠? 걔를 유인이라고 한다. 뽀뽀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여자친구가 주인이고 뽀뽀한 거 그 유인이야. 그죠? 전염성 병에 있어서는 병원체를 주인으로 하고, 그 몸뚱아리 감기 바이러스 예를 들면 걔를 주인으로 하고, 그 밖에 환경 요인은 빨간색 조명이라든지 밤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다든지, 그죠? 야릇한 노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지? 뭐 이런 거, 영화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유인으로 취급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주로 유인은 별표, 기상조건, 토양조건, 재배법이 유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유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보기가 기상조건, 토양조건, 재배법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읽으면 얘는 기상에 의한 거구나, 기상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읽으면 얘는 토양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재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 외의 것을 고르면 되는 거야. 이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 주인은 뭐가 되겠어?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겠지. 바이러스 자체는 뭐가 돼? 그 병원체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뭐 유인, 주인, 기상조건, 토양조건, 재배법, 바이러스. 그러면 정답은 주인은 바이러스죠. 그죠? 그렇게 정리도 할 수 있겠죠? 수병은 어떤 한 가지의 원인의 이야기보다는 몇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 주인과 유인을 엄별하게 구분하기 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뽀뽀한 거는 유인이고 바이러스는 주인이라고 했지만 뽀뽀 안 하면 되는 거죠. 뽀뽀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걸 수도 있고, 그죠?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 그죠? 내 몸 상태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굉장히 좋으면 뭐야 병에 안 걸리겠지. 여자친구는 아무리 뽀뽀를 해도 그지? 자꾸 뽀뽀 그러니까 그지? 좀 약간 그지? 그렇다.